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 4D 메이커스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액상 레진 3D 프린터 사용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죠. 네, 오늘은 그 액상 레진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네, 출력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 네, 블로그에도 사진을 좀 게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3D 프린터를 처음에 쓰게 되면 그 우리 미디어나 이런 데 통해서 보는 3D 프린터는 거의 성공률이 100%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프린터를 사가지고 써보시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능숙해지시면 굉장히 네, 수월하게 쓰실 수 있지만 처음에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포스팅했던 사진이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 좀 네,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실패한 사진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올려봤어요. 지금 이제 실패한 거죠, 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 FDM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눈으로 많이 보이는 편이지만 FDM은 동작 자체가 FDM이죠. 자, DLP LCD 같은 경우는 동작 자체가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외선을 기반으로 해서 경화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네, 광원이 노출이 되면 눈에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실패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때도 설명을 드리지만 처음에 그 바닥이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것조차도 소리로 확인한다 그랬죠. 네, 이게 확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진이 뭐냐면 네, 왼쪽이 이제 설정 사진이고 오른쪽이 출력 사진이에요. 좀 잘 보이게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실습한다고 실습을 했는데 네, 왼쪽은 네, 설정을 한 거고 이건 애니큐빅이죠. 오른쪽은 출력 사진이죠. 네, 똑같이 안 나왔죠. 근데 되게 의아한 점은 이 사진을 보면 잘 안 나올 것 같은 원래 FDM에서는 이런 이제 프레임 구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건 또 잘 나왔는데 자, 잘 나올 것 같은 것들이 출력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이런 동그란 뭐 달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는 잘 나와야 되고 이런 것도 매스감이 되게 좋으니까 이 반지 같은 거는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그 출력 원인 찾는데 어렵습니다. 뭐 다시 뭐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우리가 파라미터 강의도 해드렸지만 그렇게 막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사실 다 가요. 제가 이제 사진 블로그에 올린 것 중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죠. 네, 여기 위로 쭉 올라가면 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세로 레진이 나왔을 때 제가 테스트하던 사진인데 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소재 소모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네, 네, 비슷해요. 네, 다른 레진을 가지고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색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후 중국에서 네, 저렴한 레진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1리터에 뭐 한 5만 원 하던 레진이 갑자기 만 원에 어떤 회사에서 나와요. 그럼 써야죠. 네, 당연히 싼 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겪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 이게 이제 출력됐을 때 사진인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원인이 뭘까?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 옛날에는 사실 베드가 높이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이 왼쪽이 지금 왼쪽만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레벨링이 안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어떤 기계적인 트레이나 이런 데 필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 나왔을 때 원인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잘못 나오면 또 귀찮은 문제가 트레이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그 필름 쪽에 네, 깔려 있어요. 네, FEP 필름은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또 필름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저거를 조심해서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귀찮죠? 네, 여기 보시면은 두 개 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출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되게 의아한 게 보통은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의 문제면은 되게 그 레프트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레프트는 되게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서포트 기둥 같은 경우도 출력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거는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네, 세척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좀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세척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도 기둥이 제가 이제 뭐 학생이 설정했겠죠? 네, 그거보다 너무 적어요. 기둥이 적어요. 그래서 기둥이 적으면 출력물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서포트가 그 트레이와 접합력을 이렇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죠. 여기 동영상 보시면 네, 조금 네, 넘겨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액상 같은 경우는 출력할 때 바닥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데 이때 서포터가 부족하면은 이제 바닥에 붙어 버리는 거죠. 위로 당겨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의심할 수 있지만 설정한 사람은 알죠. 아, 내가 서포트를 몇 개를 했다. 네, 보시면은 서포트가 네, 개수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출력이 제대로 안 됐어요. 네, 서포트가 지금 눈으로 봐도 확연히 적죠. 그래서 되게 이제 서포트가 출력이 안 되려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서포트는 출력이 되고 가느다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서포트의 포스트 자체도 출력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원인을 이렇게 좁혀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서포트가 왜 출력이 안 됐을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레프트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쵸? 레프트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물리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네, 서포트가 안 나온 게 원인이에요. 서포트가 안 나왔으니까 출력이 안 돼서 이 바닥에 붙어버린 거죠. 몸통이. 네. 그래서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네, 이렇게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애니큐빅 그 네, 보통 워크숍에 가시면 이 서포트 설정하는 데 가면은 네,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이런 데를 건드리기가 쉽죠. 뭐 앵커나 뭐 커넥터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서포트가 가늘어서 그런가? 내가 이 파라미터 설정을 뭔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테스트 블럭인데 안 나왔죠. 자,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이렇게 그 퓨전에서 모델링을 해줬어요. 잠깐 치수를 보시면 네, 치수 뭐 폴리곤도 잴 수가 있어요. 네, 0.8에서부터 1.8까지 0.1mm 단위로 네, 이렇게 작은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서포트의 굵기 정도로 이제 모델링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가 레프트입니다. 레프트는 잘 나왔는데 기둥이 전혀 출력이 안 됐고요. 지금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네, 물론 이제 그 워크숍에서 이제 보셔도 되죠. 네, 요거는 기계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노광이 3.2초예요. 그래서 3.2초인데 안 나왔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바로 이 기계와 네, 소재의 설정이 잘못된 거죠. 노광 값이 일단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 바닥에 딱 봤더니 세상에. 네, 바닥에 또 이 기둥들이 성형이 돼가지고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네, 바닥에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는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바닥에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네, 세척을 해봤더니 이 0.8부터 1.8파이의 기둥들의 흔적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노광이 부족하면은요 그 경도가 안 나옵니다. 소재가. 그래서 뜯겨 나가는 거죠. 그냥 저 부분이. 네, 트레이에 붙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노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노광을 늘린 거죠.
근데 요거는 몇초로 늘렸냐면, 네, 4초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니큐빅 그 모노2, 제가 이제 모노2로 테스트한 건데, 모노2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 설정이 막 2.5초일 거고요. 그리고 모노였나요? 그 전 버전이? 하여튼간 그건 2초였던 걸 기억하고, 하여튼간 좀 짧아요. 애니큐빅 제품들이. 근데 자, 지금 이 레진은, 네, 제가 캐리마 레진을 요즘에 쓰고 있잖아요. 네, 수업용으로 쓰는 거죠. 논톡식이라서. 근데 이제 보니까 네, 이게 광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시계에 비해서. 네, 소재마다 이게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초 정도가, 제가 옛날에 처음에 동영상 찍을 때는 한 3초 주면 되겠다 이렇게 찍었어요. 그때 이제 출력 몇 번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출력을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정확히 알겠는 거죠. 이 장비에서 이 소재는 4초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제가 이 장비를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날이 따뜻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동영상 제가 테스트 하는 시절이 겨울입니다, 지금. 네, 되게 추워요. 이게 온도 차이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왼쪽에 이 모델링이 오른쪽처럼 저렇게 나오게 되면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죠, 사실. 그래서, 레진 프린터 같은 경우도, 자, 레진 프린터 같은 경우도, 어, 사실 잘못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어, 단순히 그냥 잘못 나오는 비율로만 따지면 FDM보다는 FDM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레진이 생각보다 바닥 잘 잡아주면 어느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형태에서, 네, 형상에서 그 실패하는 비율은 별로 없으니까, 레진 프린터는 어떤 형태든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 그 잘못된 원인을 찾는 게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명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 눈으로 보면서 찾는 게 아니라 출력을 다 하고 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다 되고 나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지금 잘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저희 3D 프린팅 교육하고 4D 메이커스에서도 이제 레진 프린터를 이제 요즘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잘못 나온 사례가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